안녕하세요. 하이답 네이버 지식인 상담의 내과 이정찬입니다. 전형적인 통풍의 증상은 멀쩡하던 엄지발가락이 자다가 혹은 새벽에 너무 아파서 잠을 깨는 식으로 옵니다. 아니면 전날까지는 약간만 아팠는데 그 다음날에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붓고 아파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거나 부축을 받고 병원에 오게 되죠. 발병하는 연령도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하여 통풍 환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통풍이 생기는 원인은 음식물을 섭취하면 당연히 생기게 되는 퓨린이라는 물질에서 요산이 만들어지고, 이 요산은 다음 단계 물질로 대사되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산이라는 물질을 분해하지 못하고 몸에 쌓여서 오는 병입니다. 아니면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정상인 만큼 요산을 내보내지 못하여 몸에 쌓여서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통풍 발작이라고 부르는 극심한 관절통이나 관절염이 옵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식이요법도 꼭 필요하죠. 우선 소변으로 요산을 많이 배출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생수를 마시면서 요산이 소변으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퓨린이 많이 들어간 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맥주와 같은 술, 곱창이나 간 등의 내장, 고기 등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반대로 요산 수치를 낮추면서 통풍의 통증을 줄여주는 음식도 있습니다. 저지방 요거트, 사과, 바나나 등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이 흔히 말하는 관절염 때문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절염도 무릎의 통증을 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 관절을 이루는 여러 구조물의 이상이 와서 무릎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단순히 관절염이 와서 아픈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때 간단히 엑스레이를 찍으면 원인을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엑스레이는 뼈에 이상이 있을 때 유용한 검사이지만 나머지 구조물이 원인일 때는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관절 초음파 검사가 원인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내과 의사가 청진기를 사용하듯이 관절 초음파를 관절이 아플 때 진찰도구로 사용합니다. 관절염이 생겼는지도 알아야 하고 그 밖의 구조물에 이상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에게 가셔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프롤로 치료는 수술이 아니라 해당 부위에 한 번에 주사를 여러 번 찔러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책에 의하면 한 번에 10번 미만의 주사를 놓는 것은 프롤로 치료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한 번에 여러 번 주사 바늘로 찌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약제를 치료제로 사용하게 됩니다만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는 고농도의 포도당이며 그 외에도 자가열, 줄기세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사를 해주면 상처가 나고 그러면 출혈이 있을 것이고, 주사액에 들어있는 포도당 등이 삼투압에 의해 부종을 빼주고 조직이 재생하는데 영양소로 작용하고 좋은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세포들이 모여들어서 조직의 치유를 촉진시킨다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병든 인대나 힘줄 등의 결합 조직들이 재생이 되어 정상화되는데요. 이런 병든 인대나 힘줄이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조직들이 정상화되면 통증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치료는 약 한 달 간격으로 3 내지 6회 정도 합니다. 프롤로 치료는 약한 인대와 힘줄 등의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여 통증이 없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비수술적인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약물이 천연적인 물질, 즉 포도당, 자가열, 줄기세포 등이어서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임산부나 어린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맞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금기증이 적습니다. 단점은 단기간에 행해질 수 없는 치료라는 점과 몇 주에서 몇 달 정도에 걸쳐서 치료를 진행해야 하고,
그 이후에 효과가 천천히 나타납니다. 치료를 하고 나면 주사 후 통증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견딜 수 있는 통증이긴 하지만 치료 부위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는 상이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시술 후에 며칠간 통증이 있고 출혈이 있어서 아프고 멍이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를 맞은 후에 24에서 48시간 정도는 육체 활동을 자제하여 출혈이 안 생기도록 하고 주사 당일에는 목욕을 가능하면 하지 않습니다. 합병증으로는 주사 후의 통증, 출혈, 멍, 감염, 알레르기 반응, 신경 손상, 인대나 힘줄의 손상, 기웅 등이 아주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생겨 척추가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이 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들의 90% 이상에서 HLA-B27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도 종종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 스트레스, 세균 감염, 외상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척추염으로 인한 허리 통증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증상입니다. 특이한 점은 허리 통증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심하고 점차 풀린다는 점입니다. 또한 50% 이상의 환자들에서 주로 엉덩이, 무릎, 발목, 엄지발가락 관절에 비대칭적으로 관절염이 발생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20대에서 40대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약 2배 정도 더 많이 생깁니다. 먼저 강직성 척추염은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수술하는 병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목표는 완치가 아닙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완치될 확률이 낮은 질병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다른 질병보다 소염 진통제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다는 점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합병증으로는 진단명에 붙어 있는 것처럼 관절이 뼈처럼 변하여 강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병의 치료는 소염 진통제를 기본 치료약제로 사용하면서 관절이 굳지 않도록 매일 모든 관절을 움직여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평소에 바른 자세를 꼭 유지해 주십시오. 특히 이 병은 40세가 지나면 병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40세 전에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약물 복용과 함께 운동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증상 완화에 더욱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허리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체조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더불어 목을 풀어주고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코어 운동, 수영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허리의 통증이나 뻣뻣함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 힘드시다면 따뜻한 물로 샤워나 마사지를 해주어 근육을 이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